BTV 동진 파야키아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진입니다. 이순신 3부작의 마무리, 최후의 전투를 그린 김한민 감독의 노량, 죽음의 바다 가이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째 여름보다 겨울이 더 핫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코로나라는 우리가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태를 3년 정도로 겪은 상황에서 거기서 그 시기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정상화될 테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노량은 누가 봐도 사실은 올 최고의 화제작이죠. 네, 보증이 어느 정도 했죠. 네, 그리고 대작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앞에 3부작으로 만들어서 앞에 두 편이 워낙 거대하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볼지 궁금해지기도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평론가님, 결론부터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 영화 어떠셨나요? 재밌게 봤습니다. 아, 네, 이 어떤 영화를 보면 이제 항상 기대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제 경우에는 기대 이상이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이상.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앞에 두 작품에 비교하게 되면 이 작품은 연출력이 더 돋보이는 경우였다. 김윤석 씨 연기는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절대 거슬러 가지 않게 도도하게 흘러가는 물결 같다고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영화에서는 배우들보다 감독이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무리였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작의 그 부피감이 제대로 느껴지는, 양감이 느껴지는, 혹은 또 대작에서 기왕이면 품격 같은 걸 느끼고 싶잖아요. 그 두 가지를 어느 정도 갖춘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앞에 두 작품하고 네. 비교를 하신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제 명량은 좀 실망스러운 경우였고, 네. 제 입장에서요. 한사는 좀 영화가 좋은 느낌이 더 많았던 경우였었는데요. 근데 한사는 영화가 굉장히 호쾌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 편 중에서 가장 젊은 이순신 장군이 나오잖아요. 박해일 씨. 네. 근데 그 영화에서 그 장면들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전쟁 영화로서의 어떤 그런 짜릿한 느낌을 제대로 주는 네. 그런 작품이었었죠. 반면에 한사원의 약점은 그 영화가 좀 스킨십이 약하다고 그럴까? 그 영화에서 사실은 드라마를 이렇게 최대한 발라냈잖아요. 네, 거의 없죠. 네. 반면에 명량은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죠. 네. 명량 해전에 임하게 된 이순신 장군의 그 극적인 어떤 상황이 그렇기도 하고. 근데 명량은 또 영화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특히 전반부에서 영화가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에서 해전에서 점수를 따는 영화인 건데, 지금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제가 느낀 거는 김하민 감독이 벌써 이 세 개의 프로젝트, 이 3부작을 가지고 10년을 그것만 연구하지 않았겠어요? 아, 거의 10년 됐네요. 네, 그렇죠. 처음 나왔던 게 2014년도니까. 이것을 계속 연구하고 천착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할까요? 연출자의 변화까지 느껴지는 그런 시리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산에서는 이제 해전에 집중한 느낌이 있는데, 네. 실제로 이 영화도 지금 해전 장면이 1시간이 넘잖아요. 네, 한 100분 되죠. 네, 엄청나게 정말 거기다 집중한 그런 전쟁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해전 장면에 집중해서 그것을 너무 잘 묘사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산에서 갖고 있지 않았던 감정적인 중심 같은 걸 가져가요. 그 너무 당연한 게, 이 영화에서 끝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최고의 명대사. 그 역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어떤 측면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순신 장군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거든요. 그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감정적인 중심의 한 가지를 가져가고 마지막 순간이 되면 떠오르는 건 뭐겠어요? 나보다 앞세운 전우들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전쟁 영화에서. 네. 불태워줘, 막. 네. 읽어보면서. 전사자 명부를 갖다 주죠. 명부를 보면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거기 원근도 있더라고요. 뭐 다 전사했으니까 쭉 있는데 거기 보다 보면 예를 들면 어영담으로 나왔던 안성기 씨 얼굴이 쫙 떠오르죠. 이런 식으로 맨 뒤에 가면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약간 판타지스럽게 연출한 굉장히 뛰어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도 그 죽은 동료 하나를 호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막판에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아들과 전우에 대한 감정을 끌고 들어온 게 심파가 아니라 설득력 있게 다가온 서사였던 거군요. 심파라는 건 결국은 관객을 설득하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앞에 두 작품에서 그렇게까지 느껴지진 않았던 품격 같은 게 좀 있어요. 슈퍼히어로 하나가 퇴장해도 그렇게 기념사를 갖다 붙이는데 이순신 장군이 퇴장하는데 그냥 찍을 수는 없잖아요. 성우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에서 과연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서울의 봄 굉장히 많이 떠올렸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서울의 봄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네. 일단 하룻밤 사이에 군사적인 상황으로 세상이 바뀌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서 과연 군인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군인의 윤리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애국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같고 다 보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념이 들게 되고 우리를 들끓게 만드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같고 그 다음에 하룻밤 사이에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다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우연도 끼어들고 힘의 균형이 깨어져서 한쪽으로 쏠렸다가 서로 배신하기도 하고 서스펜스 있더라고요. 별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또 둘 다 굉장히 호쾌한 힘을 갖고 있는 영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작이고. 그리고 또 둘 다 결말을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아닌 결말과 다르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그 긴장감을 끝까지 가져가니까 맞아요. 재밌더라고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연출이 관객을 설득했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생겨나는 효과일 텐데요. 네.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운도 좋아요. 지금 이 노량이. 아, 왜냐하면 경쟁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빈집털이가 돼버렸네요. 그런 상황에서 또 서울의 보험이 강력하지만 둘 사이의 네. 인터벌이 한 달이 넘잖아요. 네. 사실 전작도 그렇고 이순신 장군님의 전투라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막 승리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전세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해안선을 비롯해서 예를 들면 조류의 변화도 심하고 바람의 변화도 심하고 근데 그런 걸 영화가 굉장히 잘 묘사를 해서 예를 들면 바람에 따라서 화공을 언제 시작하거나 거둘 것인지 왜군 입장에서 아군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있을 때 우리 아군의 피해를 일본 입장에서 무시하고 그냥 포격을 할 것인지 소름이었어요, 아닌지 그것도.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 같은 것. 네. 무엇보다도 이 영화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 복잡한 해전 속에서의 서로 다른 다 동상이몽들을 갖고 있잖아요. 생각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명나라까지. 네, 조명 연합군조차도 조선은 명나라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임진왜란은 단순히 조선하고 일본 왜군이 싸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초에는 무슨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좀 과대망상에 걸린 사람이 인도까지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 길을 비켜주면 네, 중국 갔다가.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과대망상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찌됐건 이런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치밀한 전략으로 혹은 또 다른 계산과 노림수로 서로에게 맞섰던 전쟁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전투가 노량해전인데 네. 그 양상들을 굉장히 잘 중계를 하고 있고 다 보고 나면 어떻게 계획이 됐고 어떤 우연이 끼어들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말이 났구나가 그대로 다 이해가 돼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다 못 믿는 상황이 되면 장르 영화라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네. 일본의 서로 다른 그 참전했던 다이묘들 사이에 동상이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보여주고 네. 명나라 장군들끼리도 생각이 달라요. 영화에서 보면 이제 진린이 탑이지만 부총병의 직위를 갖고 있는 등자룡. 네, 등자룡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진린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나라도 역시 동상이몽을 갖고 있죠. 그 조선에는 뭐 경우는 다르지만 이전에 예를 들면 원균이라는 대척점이 있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이 심지어는 내부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복잡하게 펼쳐지니까 전쟁 드라마를 보는 어떤 재미가 영화 속에 굉장히 흥미롭게 담겨 있는 그런 방식의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야, 해전 얘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재밌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예상하고 조금 달랐던 게 당연히 영화가 이 승리의 기품에 도취하는 것으로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했죠. 영화를 보고 제가 느낀 건 영화를 압도하는 감정은 승전의 기쁨이 아니라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탄식 혹은 비장미 네. 이게 이 영화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연출적인 선택으로 보이는데 이 이야기에 대한 그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 속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반일이라거나 혹은 영화에서 굉장히 이상한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명나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반중적인 태도라거나 이런 것들이 영화에 별로 없어요. 진린이라는 사람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영화에 있지만 반면에 명나라의 훌륭한 장수도 묘사한단 말이에요. 등자룡 같이. 네, 등자룡도 있고 뭐 심리라는 장군도 나오게 되죠. 그다음 일본 사람들도 보면 극 중에서 이제 왜군들을 묘사할 때 그 왜군들의 참전한 평범한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병사들은 마지막에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유가 집에 너무 가고 싶거든요. 이렇게 양측의 어떤 감정적인 이유나 각각의 개별적인 삶으로서의 이유가 있잖아. 이런 걸 최소한으로라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크게 보면 반전 메시지 같은 걸 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전체의 사건을 결국은 임진왜란을 10여 년 동안 다뤄온 감독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본인의 관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잘 투영된 그런 네. 마무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이 영화의 강점이 연출, 감독의 연출이. 네, 대중적인 대작에서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도드라진 측면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저는 영화에서 연출적인 측면에서 가장 재밌는 건 지연이라는 어떤 하나의 방식을 굉장히 영화가 잘 활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연이요? 네. 어떤 것이 사건의 전개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지연을 시키죠. 그럼 뭐가 생기냐면 서스펜스가 생기거든요. 예. 서스펜스라는 것 자체가 대롱대롱 매달린 느낌을 주는 거니까
어떤 것들을 얼마나 적재적소에서 지연시키거나 선행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 당연히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순신 장군이 피격되는 순간과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에 사이에 인터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영화가 어떻게 보여주느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다라는 걸 먼저 말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냥 좀 더 넓게 보면 단순히 해전 장면 혹은 어떤 사건의 지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미지의 지연 혹은 사운드의 지연, 이런 걸 말할 수 있어요.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가장 길게 남는 건 사실은 사운드예요. 북치는 소리. 아, 정말 오래 네. 하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이제 북치는 소리 자체가 사실은 이 영화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제.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북치는 것은 뭐 의지이기도 하고요. 네. 그것 자체가 어떤 다짐이기도 하고, 혹은 목소리가 들리면서 마지막 가장 치열한 장면들이 벌어질 때 사운드를 어떤 건 발라내고 어떤 건 도드라지게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누군가를 부를 때 소리는 예를 들어서 울리도록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칼이 막 이렇게 부드님 소리 같은 건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머지 소리는 또 다 거세한단 말이에요. 오. 이랬을 때 사운드를 특정적으로 선택하거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집어넣거나 나중에 집어넣거나 등등의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연출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낸다. 그게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화의 이미지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밤의 한 전투란 말이에요. 네. 조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는 안 보이는 밤이죠. 보인다면 하늘에 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뭐 불화살이라든지 아니면 포를 쏠 때 불을 뿜는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명암을 대비하는 방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시각적으로 해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명암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건데, 처음 시작될 때의 영화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왜군 입장에서의 시각으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조선군 입장에서 묘사하지 않고, 왜군 입장에서 보면 대치하고 있는 조선군에서 조선 수군이 쪽에서 배 하나가 이렇게 서서히 떠내려 오는데 불에 타고 있어요. 예. 근데 일단 깜깜한데 불 하나가 타고 있는 배가 오니까 얼마나 시각적으로 강해요. 저건 뭐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음부터 일격에 네, 불을 뽑는단 말이에요. 저도 진짜 목 빼고 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뭔지. 그때 이제 화포가 막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암인데 네. 그 상황에서 명을 얼마나 극적으로 혹은 전환의 방식으로 등장시키는지. 그 다음에 불 하나를 태운 배가 이렇게 쫙 오면 그 자체로는 빛이지만 그 다음에 있는 그 해전의 양상으로 보면 사실은 지연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밝은 빛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까지. 그러다가 이 영화의 맨 마지막을 보면 낮에 뜬 별을 보여주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주제적으로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겠죠. 지연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게 전작 한산에서도 이 거북선이 약간 한두 템포 늦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나오는 거 애간장 태우다가 드디어 나오니까 그때 정말 이 카타르시스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연출적인 그 묘미가 있을 서사를 것 같아요. 다루는 모든 예술이 사실은 다 그렇죠. 네. 문학도 그렇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럴 텐데. 야, 나 인터넷 고장 났다. 잘 이해하지 아니, 못했어요. 인터넷 안 된다고.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계속 끊긴다고. 잘 이해 에이, 바보야. 지금까지 만난 챗봇은 내 마음도 몰라주는 바봇. 이제 비월드의 챗봇 챗비가 해결해드릴게요. 인터넷과 셋톱박스에 문제가 생겼나요? 원격으로 세밀하게 진단해 해결해드릴게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을 영상으로 안내하거나 서비스 매니저 방문 신청도 도와드려요. AI 챗봇 챗비를 지금 비월드에서 만나보세요. 그리고 또 이 영화가 잘 구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판타지 장면이에요. 네. 우린 이미 한산해전을 봤고 명량해전을 봤단 말이에요.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어떤 새로움이라는 건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 싶죠. 그렇죠. 네. 그것을 어떻게 돌파했냐면 판타지로 돌파한단 말이에요. 판타지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일 텐데 하나는 상상, 하나는 꿈이겠죠. 네. 극 중에 꿈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게 예지몽 비슷하게 아들이 죽는 꿈을 꾸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난중일기에도 아들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 하루 전날 예지몽을 꾼 것으로 일기에도 나오는데, 난중일기에 보면 말을 타고 가다가 냇가에 떨어져요.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그런 꿈을 꿨는데 떨어지고 나고 보니까 자기가 막내 아들인 면을 부둥켜 안고 있었다라는 꿈을 꾸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때 그 장면을 변형한 거죠. 그래서 아들이 적군과 싸우는데 이순신 장군이 아들을 구하러 달려가려고 하는데 연못 속에 빠져 있고, 그 상황에서 연못 속에 마치 좀비들처럼 이 왜군들이 자기를 막 잡는 장면이 나오죠. 네. 공포 영화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꿈을 그대로 변형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묘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영화 속에서도 예지몽이 되는 건데요. 이런 꿈 장면을 묘사한 방식,
그리고 마지막에서 뭐 너무나 힘을 준 장면인데 그게 또 제대로 통했다고 할 수 있죠. 영화의 맨 마지막에 어떤 가장 극적인 순간에 예를 들면 로우 앵글을 사용해서 카메라 위치를 굉장히 낮추죠. 핸드헬드를 해서 움직이는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롱테이크로 찍게 되고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을 비췄다가 화면을 바꿔서 이순신 장군의 시선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게 되는데 보통 이런 장군 상황에서 해가 떠오른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드디어 마침내 이겼다 혹은 승리의 기쁨이다 희망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반대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 떠오르는 해는 그제서야 드러나는 전쟁의 참상의 전모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노량해전의 마지막은 완전히 피바다가 되고 수많은 배들이 부서져 있고 그것을 멀리서 비춰주는 이제 그런 부감의 롱쇼트 멀어지는 카메라로 노량해전이 마지막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영화는 과연 어떤 것에 감정적인 주안점을 잡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네, 연출적으로 감독님이 정말 다양한 고민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하지만 또 피할 수 없는 단점 얘기를 해야겠죠. 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노량이라는 영화를 보러 갈 때 기대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산 같은 경우에 거북선이 막 등장해서 심지어는 그 용의 머리가 언제 들어가고 빠지는지 혹은 사방에 있는 적을 어떻게 동시에 공격하는지 네. 이런 것이 보여주는 장면이 딱 나오면 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요. 사방을 포쓸 때 막 그렇죠. 부감으로 보여주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소위 이제 거대한 의미에서의 액션 영화로서 제대로 짜릿한 느낌 같은 게 담겨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특정한 한두 부분이 압도적으로 와 전쟁 영화에서 대단한 장면을 봤다라는 느낌을 주지는 않죠.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약점이 없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량해전을 잘 묘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잘 묘사된 장면이 1시간 반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또 심지어는 이 전투가 한 10시간밖에 안 되는 전투지만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 이합집산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객 입장에서 비장미라는 건 감정적으로도 훨씬 더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피곤하죠. 힘든 감정이란 네,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재미있는 장면을 보고 킥킥거리면서 웃는 감정은 네. 소모가 적잖아요. 네. 전 그래서 사실 네. 초반에 그 싸울 때부터 너무 몰입해서 보다 보니까 후반부에 이제 감동을 하긴 했는데 좀 맨 끝으로 갈수록 힘이 약간 빠지면서 차분해지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 체력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집중력 네. 한약한데 역시 네. 중반부를 지나가면서 결국에 이순신 장군님의 최후를 어떻게 그릴까 이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기대를 하면서 네. 실제로 감동도 좀 받았는데 네. 그 묘사의 시간이 좀 길지 않았나. 맨 뒤에 또 여러 가지의 어떻게 보면 사족들이 좀 붙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뭐 충분히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저는 보고 나서 그 정도의 러닝 타임으로 안 느껴졌어요. 저는 재밌게 봤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어쨌건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더군다나 앞에 두 편의 영화가 성과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과연 마지막 극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예측하거나 기대한 것보다 더 나은 성과인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추천작은 역시 뭐 전작들을 함께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돌이켜서 보면 명량하고 노량은 참 다른 영화예요. 시기적으로도 사실은 영화 속 사건은 그렇게까지 오래된 서로의 그런 시간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다른 영화라는 측면에서 명량하고 한번 비교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한산하고는 결이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출적인 선택이나 이야기의 어떤 핵심이 다르기 때문에 또 비교돼서 보이는 부분도 많잖아요. 명량과 한산은 BTV와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평론가님. 올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또 아카데미 시즌이 오니까 네. 또 좋은 영화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영화들은 이제 연초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또 신작들도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어! 자.